파리올림픽 개막식을 몇 시간 앞두고 프랑스 철도망이 대규모 방화 공격을 받아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오바마 부부가 오늘 새벽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뉴욕시의 총기폭력 핫스팟을 조명하는 총기폭력 지도가 공개됐습니다. 맨해튼에서 살해 후 자살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프랑스 철도망이 대규모 방화 공격을 받고 공항이 폐쇄되는 등 돌발 사태가 터졌습니다. 26일 프랑스 철도공사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 사이 고속철도망 마비를 노린 대규모 공격이 벌어져 파리와 서부, 북부, 동부 간 고속철도 노선에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공사는 파리에서 남서부 구간의 쿠르탈랭, 파리에서 북부 구간의 크로아지오, 파리와 동부를 잇는 파니쉬르 모젤의 고속철도 선로 부근에서 방화가 일어났으며 폭발 장치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요 고속철도 노선의 신호 철비가 훼손되고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파리 북역과 벨기에, 런던을 잇는 유로스타 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또한 이날 오전 11시쯤에는 프랑스 남동쪽 스위스 독일 국경지대에 있는 유로공항에서 폭탄 경고가 발령돼 터미널 내 모든 사람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항은 즉시 폐쇄 조치됐으며 항공편 운항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한편 이날 파리올림픽 개회식이 올림픽 최초로 야외 행사로 진행된 가운데 오는 8월 11일 폐막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마침내 민주당 후보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는 뜻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오늘 새벽 자신과 미셸 오바마가 해리스 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표명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미셸과 나는 당신이 선거에서 승리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당신을 지지하게 돼서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미셸 오바마 역시 당신이 자랑스럽다며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지지를 다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은 오바마 부부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고 대선까지 남은 3개월 동안 그들과 함께할 여정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하기는 힘들다고 판단, 대안을 모색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바람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틈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국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와 잠룡들이 모두 해리스 지지를 선언함에 따라 대세를 거스르기 힘들다고 판단, 지지 대열에 막판 승차한 셈입니다. 뉴욕시 총기 폭력이 1990년대 이래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특정 지역의 총기 폭력 범죄가 집중되고 있다는 새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다미스트는 어제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뉴욕시경의 총기 폭력 자료를 기반으로 제작된 뉴욕시 총기 폭력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고다미스트는 뉴욕시립대 존 제이 칼리지 응용범죄학 및 데이터 전문가 크리스 헤르만과 프리츠 운바흐와 협력해 해당 지도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도는 지역별 총기 폭력 데이터를 누적한 값을 색상의 진하기를 통해 지도에 표시해 어느 지역에 총기 폭력이 집중됐는지를 보여줍니다. 지도에 따르면 5개 보로 중 브롱스와 브루클린, 맨해튼 할렘 지역에 총기 폭력이 집중됐으며 이들 지역에서는 한 블록 내에서 조사 기간 동안 10건 이상의 총기 폭력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퀸즈와 맨해튼, 스태튼 아일랜드 지역에서는 총기 폭력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총기 폭력의 패턴을 연구하는 기관 바이탈시티를 설립한 엘리자베스 글레이저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총기 난사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10개 구역 중 7개 구역은 30년 동안 변함없이 꾸준한 총기 폭력을 경험했다며 폭력의 집중도는 대체로 고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970년대 뉴욕시에서는 3개 블록 중 1개 블록이 총기 폭력을 경험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뉴욕 주민이 총기 사건에 연루될 위험이 0에 가깝습니다. 고다미스트는 이 같은 현실은 총기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정 지역 주민들의 현실과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클린 크라운 하이츠의 로체스터와 버팔로 애비뉴 사이 스털링 플레이스에서는 2020년 이래로 총격 사건이 12건 발생했으며 최소 5명이 사망했습니다. 반면 불과 2블록 떨어진 곳에선 2020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총기 폭력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와 범죄학자들은 낡은 인프라, 높은 인구 밀도, 자원과 사회 서비스 부족 등 열악한 상황들이 이 같은 총기 폭력의 핫스팟을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맨해튼 그레이시 맨션 인근 한 차량 안에서 4살 배기 아이를 뒷좌석에 태운 채 한 여성이 총을 쏴 자살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한 여성은 사망 직전 차량에 있던 다른 여성을 쐈으며 피해 여성은 현재 위독한 상태로 전해집니다. 오늘 오전 9시 직전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에서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 추정되는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스트 88번가 오크와 이스트엔드 애비뉴 사이 한 차량 안에서 한 여성이 차량 안에 있던 다른 여성과 다투던 중 그녀에게 총을 쐈습니다. 이후 그녀는 스스로 총을 겨누어 자살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사망한 여성과 총을 맞아 위독한 상태인 다른 여성, 그리고 뒷좌석에 있던 4살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4살 아이는 무사한 것으로 전해지며 피해 여성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그레이시 맨션과 불과 몇 블럭 떨어진 곳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여성들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기철 초대 재외동포청장이 약 1년 만에 전격 경질되고 후임에 이상덕 인도네시아 대사가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시간 25일 이상덕 인도네시아 대사를 재외동포청장에 임명하는 안을 제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LA 총영사 출신인 이기철 초대 재외동포청장은 임명 약 1년 만에 물러나게 된 것으로 통상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임기가 3년이었음을 감안하면 문책성 경질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청장은 임명 당시부터 LA 총영사 재직 시 부적절한 업무 처리 등이 논란이 되면서 LA 동포들이 임명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상덕 신임 동포청장은 주 싱가포르 대사, 외교부 동북아시아 국장, 조중 공사 참사관 등을 역임한 정통 외교관 출신입니다. 이 신임 청장은 한국 외국어대 포르투갈어과와 조지아 주립대 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1988년 외무고시 22회에 합격,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 후보 자리를 차지한 해리스 부통령이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옴에 따라 TV 토론을 다소 늦추려 하는 등 미묘한 스탠스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해리스 부통령이 아직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TV 토론 일정을 잡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민주당 당원들이 또 후보를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리스 부통령과 TV 토론 일정을 잡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해리스 부통령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인사들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조건 즉각 토론을 주장하던 것과는 매우 상반된 것으로 트럼프 진영이 해리스의 출연에 따라 대선 전략 등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초 오는 9월 10일로 예정됐던 두 번째 TV 토론의 주관 방송사를 ABC 방송에서 팍스뉴스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저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침몰했듯 자신도 비슷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극히 신중을 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대로 주관사가 친트럼프 성향의 팍스뉴스로 바뀐다면 일정 또한 9월 17일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팍스뉴스로 바뀐다고 해서 무조건 트럼프가 유리한 것은 아니며 팍스뉴스가 보수 성향이 강한 매체로 인식돼 있기 때문에 주관사 변경이 오히려 트럼프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거침없는 웃음과 기존 정치권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신세대 스타일의 참신한 언어 등이 강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최근 민주당 내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비유와 젊은 층 언어를 구사하는 그녀만의 독특한 연설 스타일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가디언은 검사 출신인 해리스 부통령이 법조인답게 정확하고 세부적 사실에 기반된 말을 하면서 이때 자신의 어머니 등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일화나 비유 등을 덧붙이면서 유권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디언은 그 대표적 사례로 온라인에서 해리스 밈으로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 코코넛 나무 영상을 들었습니다. 영상은 해리스 부통령이 모든 일은 맥락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나의 어머니가 너는 내가 코코넛 나무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줄 아니라고 말했다고 설명,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낄낄대는 부조종사라고 비판하지만 바로 이처럼 활짝 웃는 모습 등이 오히려 해피 해리스로 대중들에게 희망과 편안함을 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앞으로 무엇이 될 수 있는지 과거의 짐이 무엇이든 간에 내려놓고라는 구절 또한 많은 미국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변 환경에 굴하지 않는 개인적 능력을 중요시하는 미국 사회의 오랜 가치를 상징하는 말로서 미국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아우러서 공감을 받고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도 다양한 코코넛 나무를 비롯한 해리스 밈이 쏟아지며 해리스 선거운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젊은 유권자들은 자신이 편집한 해리스 밈의 조회수 경쟁을 하면서 해리스 밈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광범위한 면책특권 인정에 힘입어 성추행 입막음 의혹 유죄 판결을 무효라고 주장하자 뉴욕 검찰이 대법원의 경찰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지방검찰청은 어제 뉴욕 카운티 지방법원에 연방 대법원의 대통령의 공적행위 면책특권 인정 결정은 트럼프의 성폭행 입막음 사건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유죄 판결 파기는 부당한 요구라는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의 결정이 트럼프 전 대통령 형사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증인들의 개인적 증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설사 대법원 결정에 영향을 받는 증거가 있더라도 검찰이 이와 무관한 많은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카운티 지방법원은 오는 9월 6일까지 대통령 면책특권 관련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이번 사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판단한 뒤 9월 18일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뛰어넘어 3%에 육박하는 성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2분기 국내 총생산 경제가 전년 동기 대비 2.8%로 전분기의 1.4%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와 기업들이 성장을 이끌면서 경제 전문가들의 기대치 1.9%를 크게 상회한 것입니다. 특히 이 기간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에 1.5%에서 2.3%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투자도 11.6% 증가한 장비 투자와 기업들의 재고 확보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단지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저축률은 계속 떨어져 지난 1분기 3.8%에서 3.5%로 줄었습니다. 또한 주택은 가격은 계속 오르며 판매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자신의 이름을 딴 회고록을 출간합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가을에 자신의 이름을 딴 회고록을 출간한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의 사무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회고록의 제목은 멜라니아이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역경을 극복하고 개인적인 탁월함을 분명하게 드러낸 여성의 강력하고 고무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영부인은 독자들을 자신의 세계로 초대해 특별한 삶을 살았던 한 여성의 친밀한 초상화를 선보인다며 멜라니아의 책에는 그녀가 대중에게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는 개인적인 이야기와 가족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회고록은 두 가지로 수집가 에디션과 회고록 에디션으로 판매하게 됩니다. 주문은 멜라니아 여사의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사전 주문이 가능합니다. 한국이 저출생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미국인이 급증, 약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는 지난해 8월 7일부터 27일까지 자녀가 없는 50대 미만 성인 7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가 언제까지라도 아이를 가질 것 같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같은 조사 때보다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답변 37%보다 10%포인트 늘어난 것이며 2021년 조사 때보다도 3%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응답자 중 57%는 그 이유로 그저 아이를 갖기를 원치 않는다고 답했으며 44%는 자녀를 키우기보다는 다른 일에 집중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세계 상황에 대한 우려가 38%, 자녀 양육비를 감당하지 못할 형편이라는 답변이 36%를 차지한 반면 난임 등 의학적 이유는 13%에 그쳤습니다. 성별로는 50대 미만 여성의 64%가 아이를 갖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50대 미만 남성은 50%로 여성이 더 높았습니다. 퓨리서치는 응답자 대다수가 자녀를 갖지 않음으로써 더 쉽게 직업적 성공을 거둘 수 있고 긍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있다면 더 쉽게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프로모 플러스 CD와 함께합니다. 똑똑하게 모을수록 착착 쌓이는 저축. 희망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지금 이자율을 고정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세요.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 5월 걸을 수 없다면 기어서라도 무대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던 셀렌디온이 오늘 파리올림픽 개막식에서 레이디 가가와 합동 공연을 펼쳐 전 인류에게 불치병 극복에 희망을 줬다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한국전 정전협정일을 맞아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희생 덕분에 평화와 안정, 번영의 미래가 보장되고 한미동맹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연방검찰이 한국과 대만, 미국 등의 방위산업체와 공군기지 등을 해킹한 혐의로 북한 해커 임종혁을 어제 기소했으며 국무부는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노숙자의 무분별한 야영을 막기 위해 어제 텐트촌 강제 철거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5천 건으로 전주보다 10,000명 감소했으며 4주 이동 평균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250명 늘었습니다. 연방검찰이 마약왕 알차포의 아들의 협조를 받아 세계 최대 마약 조직인 멕시코 시날로이 카르텔의 두목을 텍사스주 엘파소로 유인해 체포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뉴욕시 시티클럽과 라이더스 얼라이언스, 시에라 클럽, 뉴욕시 환경정의 연대 등 뉴욕시 비영리 단체들이 맨해튼 교통혼잡세 시행 중단에 반발, 어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를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주요 대도시가 주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아파트 임대업자들에게 연간 렌트비를 5% 이상 인상하면 세제 혜택을 박탈하는 등 임대료 안정 대책에 나섰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8도, 최저 기온은 7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48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15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26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